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이제 내놓은 보도자료인 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돼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개편안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두 번째,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로 해서 그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비율 대출을 이제 관리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인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추가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현행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는 40%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가게라든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그 주택가격에는 구간 없이 이제 LTV 40%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선안에 따르면은 주택가격을 이제 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LTV 40%를 적용을 하고요.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는 LTV 20%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과열지구나 투기지역 내 이제 그 주택가격 14억 원짜리 이제 주택을 매입할 시에 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보시면은 현행에 따르면 현행 그 규정대로라면 14억 원에 40%를 구한 5억 6천만 원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인데 그 개선안에 따르면은 이제 9억 원까지는 40%를 적용을 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그 5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그 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억 6천만 원이 지금 그 주택가격 14억 원짜리에 대한 그 대출 가능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이 차감을 하죠. 두 번째, 초고가 아파트, 즉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초강도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현행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다주택 세대에 대하여 대출 금지, 1주택 세대 및 무주택 그 세대에 대해서는 LTV 40%를 40% 규제를 적용 중인데요. 개선안에 따르면은 그 가게라든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이제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 즉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그런 주택을 이제 담보로 하여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 추진 그 전까지, 즉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일정 기간인 1년 이상 그 실거주한 경우에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이제 인정이 될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DSR이라 함은 연간 소득 금액 중에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그 비율을 말합니다. 현행은 평균 DSR은 그 업권별로 평균 목표 이내로 이제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그 차주 단위로 해서 DSR 규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그 실수요 요건 강화입니다. 현행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혹은 무주택 세대는 고가주택, 즉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그 공시가격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시가 9억 원으로 변경을 하고요.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년 내 이제 더 강화됐죠. 2년에서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무조건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세부적으로 보면은 1주택 세대는 이제 2년 내 이제 현행대로라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1년 내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됩니다. 또한 그 공시가격 이제 9억 원 초과하는 그 고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고가주택 구입을 하거나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는 2년에 전입을 했으면 됐는데 무조건 1년 내 전입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와 관련된 이제 내용 중에 그 첫 번째 투기적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된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니까 잘 보십시오. 현행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이외의 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에서 이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개선안에 따르면 이때는 이제 투기지역만이 아니고 이제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를 이제 강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RTI라 하면 그 연간 임대 소득 중에 그 해당 임대업 대출의 그 연간 이자 비용과 해당 임대 물건에 대한 그 기존의 대출의 그 연간 이자 비용을 합한 그 금액의 그 비율을 말하는데요. 현행은 그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 비율이 RTI가 이제 1.25배 이상이면 됐었습니다. 즉 이제 뭐 매년 내는 연간 이자 비용 그 임대업에 대한 그 대출 연간 이자 비용이라든가 그 연간 그 임대 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비용을 합한 금액이 그 금액에 대해서 그 연간 벌어들인 임대 소득 금액이 125%를 초과했었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개선안에 따르면은요, 이제 투기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인 그 RTI 기준을 지금 150% 이상으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이제 행정지도 시행 후에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초고가 주택에 대한 그 주택 구입료 주담대는 이제 금지가 되고 이제 12월 17일 이후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타 과제는 전산 개발 및 준비를 거쳐서 12월 23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와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인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적 보증의 전세 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 보증 수준으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그 전세 대출 차주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을 하고 보유 시에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그 공적 보증, 즉 주택금융공사라든가 허그 보증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지만 그 사적 전세 대출 보증 있잖아요. 그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서울보증보험인 경우에는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이러한 사적 전세대출 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이라든가 보유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 후에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금융회사는 전세대출 취급 만기 시에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을 해서 그 2주택 이상 보유 시에는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이제 즉시 갚아야 합니다. 적용 시기는 보증기간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실행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입니다. 본 내용과 관련된 첫 번째 내용은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입니다. 첫 번째,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을 제고한다라고 하는데 현행은 과표 이제 3억 원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해서 6구간별로 해가지고
그 일반적인 세율과 그리고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그 납세자를 이제 대상으로 해가지고 세율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일반적으로 이제 3억 원 이하인 경우 0.5%, 그리고 과표 구간별로 해가지고 94억 초과에 대해서는 2.7%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율이. 그리고 3주택 이상인 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은 3억 원 이하인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0.6% 최저 세율로부터 94억 원을 초과하는 최고 세율 구간에 3.2%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은 그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제 그 과표가 최저인 3억 이하인 경우에는 0.1포인트를 상향 조정한 0.6%부터 이제 마지막 94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0.3포인트를 이제 0.3포인트를 이제 상향한 3%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강도가 높습니다. 과표가 3억 원 이하인 이제 최저 구간은 이제 0.2포인트를 상향한 0.6에서 0.8포인트로 이제 상향을 하고요. 94억 원 초과하는 그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3.2%부터 0.8포인트를 이제 상승했습니다. 4%를 적용한다라고 하네요. 아마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그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아휴. 현행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세부담 상한율은 200%입니다. 하지만 이제 개선안에 따르면 300% 확대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세부담 상한제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150%였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300%로 이제 이게 맞추네요, 형평을.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시 그 고령자 세액 공제율 및 합산 공제율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과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 공제율 상한을 이제 높여가지고 실수요 1주택자인 경우에 부담을 경감을 한다라고 하네요. 고령자는 이제 그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현행은 이제 60세에서 65세 미만,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으로 나눠서 이제 고령자 공제가 이제 10%, 20%, 30%입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이제 10%씩 각 구간에서 이제 10%씩 상향 조정을 합니다. 65세 미만 20%, 70세 미만 30%, 그리고 70세 이상이 40%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현행은 19년 공시부터 이제 형평성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이제 여전히 평균 이제 현실화율은 70% 이제 미만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선안에 따르면은 20년 내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이제 우선 제고한다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시세가 이제 9억 원에 15억 원인 경우에는 이제 그 현실화율이 이제 공시가격에 반영한 시세 변동률이 이제 70%, 그리고 15억 원에서 30억 원은 이제 75%, 점점 높이네요. 30억 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네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중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이제 특별 공제의 거주 기간 요건을 더 추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내용인데, 현행은 1세대 1주택자, 즉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그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이제 보유 기간 기준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장 이제 80%까지 장특 공제가 가능했잖아요.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이제 그 1세대 1주택, 즉 실거래가 9억 원 초과하는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10%를 유지를 하지만 거주기간 요건을 더 추가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 이제 고가주택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제 보유기간이 10년이고 거주를 이제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40%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해 주택에서 이제 거주랑 보유를 이제 10년 이상 했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보유에 따른 장특공제 40%와 거주에 따른 이제 그 장특공제 40%를 더한
최고 이제 80%를 이제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해 규정은 내후년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그 1세대 1주택 장기 특별공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년 9.13 대책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이제 거주한 경우에만 이제 그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이제 적용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한다라는 개정이 됐죠.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내 그 일시적 2주택자의 그 전입 요건을 추가를 하고 중복 포용 허용 기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기존 주택을 양도시 이제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혜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해당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을 하고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더 강도 있게 쪼이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이제 발표 어저께였죠. 이제 12월 17일 이후부터 이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서 한해서 적용을 하는데, 하지만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제 지불한 사실이 이제 증빙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은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네 번째 내용입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내 이제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이제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그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기간인 그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12년 17일인 그 대책 발표일 다음 날부터 새로 임대 등록한 주택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이제 분양권도 포함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개선안이 나왔습니다. 현행은 그 9.13 대책에 따라서 대출이라든가 그 청약 시에는 이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제상 그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을 했었죠. 하지만 이런 그 기존 규정에도 분양권과 달리 그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이라든가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수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그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그 주택수 계산에 분양권도 포함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쪼여오는 그 중압감을 저도 진짜 이 계산을 보면서 지금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하는 이 개정 내용은 이제 내후년 2021년 1월 1일 양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여섯 번째입니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현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택의 부동산은 이제 보유기간이 이제 1년 미만인 경우는 50%,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 40%,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 그 기본세율인 누진율을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와는 이제 별도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이제 1년 미만인 경우에 40%, 그리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 누진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물론 뭐 다주택자가 이제 조정 대상 내 이제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뭐 이제 2주택 이상이면 10% 할증을 하고 3주택 이상이면 20%를 할증을 했었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부동산처럼 이제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50%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40%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러한 규정도 적용 시기가 내후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를 한다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채찍을 꺼내기 전에 당근을 이제 좀 투여하려고 그러나 이런 이제 그 안이 나왔는데, 현행은 다주택자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택장 이상이면 10% 할증,
3주택자 이상이면 20% 할증을 해서 이제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적용이 배제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이제 처분하는 그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를 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안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주택 시장의 그 안정화를 위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뭐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이제 기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이 안이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약발이 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너무 강도 높은 규제는 시장에 오히려 역으로 작용을 해서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정부에서가 계속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많이 규제를 하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까지는 저희 사견이었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세 번째 내용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을 한다라고 하네요. 첫 번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해서 이미 지정을 했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집가 상승을 선도한 서울 13개 전 지역 및 경기 3개 시, 과천, 하남, 광명의 그 13개 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 구, 즉 37개 동을 추가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12월 17일자로 이제 지정 및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보십시오. 지금 집값 상승 선도 지역, 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초, 용산, 광진, 서대문. 여기가 강서는 없네요. 강서. 그리고 경기는 광명, 하남, 과천, 정비사업 등 이슈 지역, 강서 5개, 노원 4개 다 들어가는, 동대문, 성북 다 들어갔네요. 그럼 서울 전 지역하고 전 지역에 37개 동과, 그죠? 그 다음에 경기의 광명, 하남, 과천에 13개 동 정부에 대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장거래 질서 조사 체계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하고요. 법인 탈루 혐의를 이제 정밀 검증을 한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을 해서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국세청이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 회피를 위해 이제 설립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검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실거래가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하겠다라고 합니다. 현행 실거래가 이제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8월에서 9월에 신고된 28,140건 중에 이상거래가 이제 2,228건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 이 중에 계약 완료된 1,536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53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정 미준수한 23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통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하고 있군요. 그리고 10월에 신고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제 17,000건인데 고강도 집중 조사를 해서 내년 초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개선안에 따르면은 국토부, 감정원의 상설조사팀을 신설을 하고 국토부 조사팀의 부동산 조사 전담 특사경 인력을 증원을 해서 이제 증원 배치해서 불법 행위를 단속을 한다라고 합니다. 상설조사팀은 부동산 분야 전담 조사기구로서 불법 행위 수사 등 사법적 조치, 실거래 그 직권조사, 관계기관 수사 공조를 실시를 해가지고 실거래 합동조사는 상설조사팀 구성 시까지 연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에 대한 그 합동 점검을 상시화해가지고 수주 경쟁 과열에 따른 그 분양가를 보장하고요. 임대주택 매각 등 위법시장 교란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및 신고 항목을 구체화합니다. 현행은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 과열 지구내 그 3억 이상 그 주택 취득시로 이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비규제 지역 중에 투기적 수요 조사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 신고 항목의 구체성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및 그 비규제 지역 중에도 이제 6억 원 이상 주택 취득시로 이제 확대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위법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구체화하고 지급 수단을 기재를 추가해가지고 실거래가 조사 시 자금 조달 확인서를 이제 진구한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아마 이제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내년 3월 이후가 될 것 3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 자료 제출입니다. 현행은 실거래 신고 시 객관적인 자금 조달 증빙 자료가 부재해가지고 매매 거래가 이제 완료된 거래건만 소명 자료를 받아 조사 중이었는데 비정상적으로 자금 조달 등 이상 거래 신속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에 따르면 투기 과열 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실거래가 신고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함께 그 신고 관련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그 뭐 자기 자금으로 조달했으면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해야 되고 현금이나 금융기관 예금액 등에 대한 그 증빙 가능 예적금 잔고 등도 이제 소명을 해야 되고요. 임대보증금이면 전세계약서 첨부를 해야 되고 이제 거래 가능 여부 확인을 하려고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예외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 자료를 확인을 해서 이상 거래가 의심이 될 경우에는 실거래 이제 상설조사팀을 조사해가지고 조사를 즉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계기관에 이제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년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급 질서 교란 및 불법 전매 시 청약 제한을 강화합니다. 현행은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적발 시에는 이제 3년에서 10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청약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불법 전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청약 금지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급 질서 교란 행위나 불법 전매인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때릴 수 있었는데 개선안에 따르면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든가 불법 전매 적발 시에는 그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강하네요. 10년간 청약을 금지한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그 규칙을 이제 개정한 후 즉시 시행한다라고 하니까 내년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약 당첨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행은 청약 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의 그 전세시장 과열이 이제 해소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와 수도권 주요 지역은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일정 기간 보통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데, 또한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그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그 분양 물량의 50%는 해당 지역에 그리고 50%는 수도권 남천장에 선정이 됐었는데 개선안에 따르면은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서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대규모 신도시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이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약 재당첨 제한을 강화를 합니다. 현행에 따르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당첨자 등은 지역 및 주택 평형에 따라서 1에서 5년의 그 대당첨 제한을 줬었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 과열 지구 당첨 시에는 10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그 당첨 시에는 7년간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 기간이, 적용 시기가. 네 번째 내용입니다. 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네 번째 내용, 임대등록 제도 보완입니다.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합니다. 현행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죠. 이하의 주택에만 이제 혜택을 부여하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면적 기준만 존재하고 가액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그 취득세, 재산세도 이제 가액 기준을 추가해가지고
세제 혜택을 제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에 과거 지자체가 수기 관리해오던 그 등록정보 현행화가 미흡하여 사업자의 그 공적 의무 점검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해가지고 사업자의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관계기관과 국토부와 지자체 등 그 합동점검 TF를 이제 구성을 한 후에 렌트홈 등 그 시스템 간 연계 분석 등을 통한 위반자를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요. 세제 혜택을 환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적용 시기 마찬가지로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등록 요건 강화입니다. 현재는 이제 부도 사업자 외 이제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가지고는 위반 시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도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등록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고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에 등록 제한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 의무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최근 다주택자 사업자 중에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이제 잠적하는 사례가 존재하죠. 그래서 사업자 제재 방안이 미비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르면은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그 피해 발생 시 등록 말소 후에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관계 설명 의무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 시 그 등록사업자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가구 주택 등의 전입세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이제 사업자의 그 설명 대상 범위에 추가하겠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임차인의 그 피해를 많이 방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된 마지막 내용 네 번째,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입니다. 첫 번째, 서울 도심 내 공급에 차질이 없는 추진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나온 얘기죠. 잘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 30만 호 계획의 조속한 추진. 자, 신도시 계속 추진하고 있죠. 자, 계속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단계 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많은 기간이 2주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철거 신고하고 철거하고 불토심의하고 착공심의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그 장애 요건을 제거해서 이제 뭐 그 심의 절차 이런 절차를 이제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네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해서 이제 그 면적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로구역 내 사업 시행 면적 확대 등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현재 1만 제곱미터에서 2만 제곱미터 이제까지 확대 가능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제 1만 제곱미터 이내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2만 제곱미터로 해서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타 이제 특례 부여 조항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공업 지역에 이제 관련 제도 개선을 해서 어떻습니까? 중공업 지역 내에 뭐 주택을 이제 이렇게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이제 원래는 이제 12월 16일 날 이렇게 기재부에서 이제 보도된 자료인데 발표는 어저께 언론에 신문이 많이 뜨거웠었죠. 이제 12월 17일 그 기재부에서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진짜 강도가 정말 강하다. 정말 이게 정말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고 이렇게 강도 초강수를 이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초강수를 두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차피 신도 이렇게 흘러간 이제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부동산 경기가 흘러가는 이렇게 흐름을 보면 뭐 저도 그쪽에는 아주 전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이 많아서 이제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어떻습니까? 신도시도 많이 지정을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제 뭐 지금 저도 이쪽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 뭐 앞으로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보상금 이제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을 하고 해서 이쪽 지역에도 이제 보상금이 추가로 많이 풀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보상금에 대해서도 이제 풀리는 그거 그 보상금에 대한 그 용도도 이제 많이 제한을 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긴 하지만 그 유동성, 이 시중에 넘쳐나는 이 유동성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그 구간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흘러갈 수 있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로자들도 이제 근로소득을 갖고 생활하기가 빠듯하고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이제 향후에 이제 퇴직했을 때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로소득만 갖고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해서 이제 빠듯한데 그래서 이제 투자를 뭘 해야 되는데 부동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어요. 왜냐면 경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지금 위험하고요. 뭐 파생상 뭐 많이 이제 최근에 뭐 하나은행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융상품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손해 보신 분들도 되게 손실 보신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안전한 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해서 자꾸 부동산에 이렇게 몰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린 정부가 너무 부동산 이쪽만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쪽만 초강수로 이제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살면서 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흐름 이제 그런 쪽의 맥을 좀 이렇게 뚫어 놓으셔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경기를 조금 부양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부양하셔가지고 좀 이제 저성장보다는 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뭐 우리 서민들도 좀 이렇게 서민들 좀 뭐 이쪽 이쪽 경제도 좀 많이 좀 활성화 돼가지고 그런 다방면에 걸친 그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돈이 흐름이 이렇게 다각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렇게 좀 그쪽으로 이렇게 좀 돌려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제 부동산만 자꾸 좀 쪼이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좀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좀 저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주택 특히 뭐 서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는 그 누구도 이제 뭐 섣불리 접근을 할 수 없고 지금 내놓은 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서울에 뭐 그렇게 뭐 살고 싶진 않지만은 그래도 살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뭐 진짜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꼭 사셔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주를 하셔야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손발을 꽁꽁 묶어 놓으니까 어떻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걱정입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어저께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이제 12.16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